어차피 우린 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아요. 잠깐 갔다 와서 복수를 하겠다.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난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또 잡혀간다고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. 쉽게 말해서 소년법이 엉성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소년법은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최고 형량 15년을 넘을 수 없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아예 형사 책임을 묻지도 않거든요. 또 만 9세 이하인 범법 소년의 범죄는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으니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이 소년법을 무기로 삼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겁니다. 1년 새 만 14세 미만 범죄가 7.9%나 증가했고 특히 13세의 범죄 증가율은 15% 가까이 됩니다. 여기에 범죄의 유형도 점점 잔인해지면서 형사처벌 대상인 폭력 범죄는 21%나 증가했습니다. 그럼 법이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하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소년부에 넘겨지는 가해자 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는 본인의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. 그동안 가해자는 마음 놓고 학교며 거리를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언제, 어디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워하고 결국은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. 이런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. 청소년 강력 범죄가 터지면 그때만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정치권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계속 미적대면서 진행이 되질 않는 거죠.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개념도 좀 가질 수 있게는 해야 합니다. 상황이 변했다면 해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. 이번에는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처벌과 교육의 균형이 잘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뉴스 초점이었습니다.